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뭘까요? 네,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무리한 야근은 예고 없는 회식도 퇴근 후 업무 연락도 자, 윤석열의 120시간. 오늘 뭐 정치권 화제 발언이었습니다. 왠지 오늘 이성대 기자가 아이템으로 썰기를 할 것 같았는데 차근차근 또 썰어주시죠. 네, 윤 전 총장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좀 바로 보실게요. 오늘 매경과 인터뷰였는데요. 자,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만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를 좀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게임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좀 쉬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죠. 하루가 24시간이죠. 주 5일 곱해버리면 바로 120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숨도 안 자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 6일제로 해도 하루에 20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와, 기계 수준이죠, 기계.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피로해지는 그런 근무 시간인데 여권에서 바로 그 점을 좀 많이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좀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자, 전태일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일하면 사람이 죽는다. 자, 영국 산업혁명까지 올라갔죠. 심지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좀 과격한 반응들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등을 좀 힘들게 한다 이런 지적들은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정치권도 이제 보완 입법을 좀 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윤 총장도 뭐 그런 입장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나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바로 그런 의미였다. 지금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느 독재자가 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을 했어요. 네. 자,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표현만 부각해서 어떤 말꼬리 잡기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실제로 현재 보완 그 차원에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번 주에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주에는 좀 줄여서 하는 뭐 이런 방식들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그거라면 처음부터 자, 현재 탄력 근로제의 상한선을 좀 높이자 또는 뭐 선택 근로제의 기간을 좀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책 제언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120시간씩 바짝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논란을 초래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자, 게다가 이 발언의 한 끗 차라고 해서 무조건 말꼬리 잡기가 맞냐? 또 이것도 아닙니다. 자, 과거 사례를 좀 보시면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발음했어요. 한 끗 차지만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트위터가 술렁거렸네요. 자,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입니다. 안철수 후보 단설 유치원이냐 병설 유치원이냐 놓고 상당히 그 정책적인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윤 전 총장 측은 뭔가 보면은 인터뷰를 할 때 뭔가 발언을 하고 그게 논란이 되면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겁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모습이 자꾸 나와요. 뭐 비단 윤 전 총장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사례가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부터 그런 뜻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말을 잘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난 8일이었습니다.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이 52시간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자, 이 역시 약간 맥락이 안 맞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스타트업 최대 강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칼라 또 프로페셔널에 대해서는 어떤 노동 그 규제의 좀 예외가 많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스타트업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그 간담회에 참여했던 사람은 정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 우리 상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보다는 북유럽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고의 자유가 있지만 사회 안전망을 갖췄기 때문이다라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북유럽 스타일을 롤모델로 삼자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은 미국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한 거네요. 좀 뭔가 포인트가 어긋났어요. 그럴 측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작 윤 총장이 근거로 든 그 미국에서도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그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잠깐 보고 가시죠. 아니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하시다가 어쩌다 한국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합병 담당 계속 했다가
뭐 재밌긴 재밌었는데요. 근데 한 일주일에 120시간 정도 계속 일하고 뭐 주말마다 출근하고 그래서 뭔가 좀 힘들었어요. 보시는 김에 비정상회담 유명하죠. 그 또 한 명 유명한 사람 또 하나 있었어요. 예. 갑자기 왜? 많이 보던 얼굴 아, 갑자기 생각나서 가져왔고요. 예. 예. 진행하시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직군에 따라서 120시간을 일하는 직군들도 있거든요. 그런 들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리해 보면 120시간 발언은 그 취지를 떠나서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명을 하면서 논란이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그 52시간제 관련해서 자, 국가가 이런 획일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맡기자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노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해서 이건 당연히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법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맡기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도 분명히 더 큰 논란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120시간에 가렸지만 대기업 오너나 CEO가 아니라 법인을 처벌하자라는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법인을 처벌하자. 자, 이런 논리라고 하면 윤 전 총장 과거에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그 불렸거든요. 검사 시절에. 본인이 잡아들인 재벌 총수들도 많거든요. 제비요? 재벌 총수들이 많았는데 네. 자, 자신의 전력을 스스로 좀 뒤집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 120시간이라는 거는 디테일의 문제지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정책의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철학, 그렇죠. 앞으로도 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저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